이번 동영상에서는 바이오 피드백 치료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바이오 피드백의 적응증 및 효과에서 장단점, 진행 과정, 그리고 바이오 피드백 치료와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인 케겔 운동과 골반근 강화 운동을 다루겠습니다. 바이오 피드백은 일종의 재활훈련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여러 가지 근육이나 신경의 비정상적인 수축이나 약화에 의한 문제를 환자가 다시 인식하고 이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훈련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낯설지만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바이오 피드백이 변비, 변실금 치료에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피드백은 환자의 생체 신호, 즉 근육의 수축 정도 등을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 측정하고 이를 모니터를 이용해 시각적 신호와 소리를 통한 청각적 신호로 바꾸어 환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자신의 근육이 어느 정도나 수축하고 있는지, 얼마나 수축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이오 피드백을 통해 본인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목표를 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치료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집에서 이러한 도구 없이 혼자 훈련 시 본인의 현재 상태 파악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목표치나 객관적인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훈련에 한계가 있으며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오 피드백의 치료는 어떤 질환에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조절, 편두통, 기분장애에서 스포츠 손성 후 근육 재활, 경련성 근육을 이완하는 치료, 변비나 변실금, 요실금 치료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장 항문 질환하면 수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질 때문에 변비가 심해진다고 생각하고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대장 항문 질환은 일상적인 장과 항문의 기능 이상 및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며 모든 치질이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항문과 장의 기능 검사와 바이오 피드백 치료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이오 피드백이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문 폐쇄성 변비, 변실금, 항문통, 소화유분증, 요실금, 서행성 변비 및 과민성 장증후군 등입니다. 그 중에서도 골반저 근육과 관련된 것들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골반저 근육은 소변을 조절하는 괄약근과 자궁과 질을 지지하는 근육들, 배변을 조절하는 항문 괄약근을 포함하고 복부 가장 아래쪽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근육의 집합체입니다. 약해질 경우 요실금, 변실금, 질자궁의 탈출, 직장류 및 직장의 탈출, 항문 거근증 등 골반 항문통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바이오 피드백을 통한 케겔 운동은 골반저 근육을 강화시켜 이러한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치료입니다. 지금까지 바이오 피드백 치료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바이오 피드백 치료의 장단점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바이오 피드백 치료는 비정상적인 근육의 과잉 수축이나 약화에 의한 증상들을 효율적으로 교정하는 일종의 재활치료로서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일반적인 환자들이라면 누구나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에 따른 특별한 합병증이 없습니다. 자신의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재활치료가 그렇듯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으며 좋아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환자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일주일에 1, 2회 정도 30분 운동을 한다고 해서 금방 근육이 늘고 힘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기간 동안 환자와 치료자의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빠른 효과를 내기 위해 변실금 환자에서는 약물 치료나 식이요법, 배변 관리에 대한 교육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이 동영상 또한 변실금 환자가 알아야 할 지식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이오 피드백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 피드백은 환자의 평가, 바이오 피드백 사전 교육, 바이오 피드백 치료, 치료 줄여나가기, 정기적인 체크업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로 좀 더 구체적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의 평가란 환자의 배변 상태, 변실금 증상, 심한 정도를 파악하고 항문에 다른 문제가 동반되지 않는지 항문 검진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기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피검사 및 항문 압력 검사, 항문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항문 기능 검사는 변실금 환자의 객관적인 항문 상태 파악 및 치료 방법, 치료 후 얼마나 호전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외에도 필요시 대장 내시경 검사 및 변비와 동반된 변실금의 경우 대장 통과 시간 검사나 근전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마친 후 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치료 방침 결정 및 약물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의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을 시행한 후 본격적 치료에 앞서 사전 교육 및 추후 치료 계획을 잡게 됩니다. 사전 교육에는 환자의 식이 습관, 배변 상태에 대한 교육 및 배변 습관 교정, 잘못된 인식들을 바꿔주며 추후 치료할 내용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또한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내원에서 시행하는 치료의 주 목적과 환자가 평소에 혼자서도 열심히 치료에 임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교육받게 됩니다. 보통은 10번에서 20번 정도 치료를 시행하게 되며 처음에는 보통 일주일에 2회에서 시작하고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고 혼자서 치료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경우 점차 빈도를 줄여나가게 됩니다. 한 번의 치료 시간은 30분 정도로 환자에 따라 전기자극 치료 및 운동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치료 시간 내에는 그동안 얼마나 좋아졌는지 확인하고 모니터를 보며 이번에는 어느 정도 강도로 운동해야 하는지 느낄 수 있게 해주며 집에서 해야 하는 운동의 강도와 빈도를 1:1로 교육받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내원에서 시행하는 바이오 피드백 치료가 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일종의 재활치료로서 단시간의 치료로 근육의 강화를 이루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치료 시 배웠던 점을 상기하고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오 피드백은 좀 더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는 목표점을 찾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나침반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좀 더 자주, 긴 기간 동안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통해 본인의 근육의 움직임을 파악하며 운동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바이오 피드백의 마지막 치료, 줄여나가기와 정기적인 체크업 단계입니다. 본격적인 치료가 기본적으로는 일주일에 2회 정도로 시작하여 환자의 상태와 관리를 위한 방법에 대한 교육들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기에 환자는 자기의 느낌과 컴퓨터 화면을 비교하며 어떤 느낌으로 운동을 해야 하는지, 얼마나 유지해야 하는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약물 조절을 시행하여 본인에게 맞는 약물의 종류나 양을 맞추어 나가게 됩니다. 환자가 치료에 잘 따라오고 치료에 효과를 보이는 경우 치료를 줄여나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10회에서 20회가량 치료를 시행해 나가게 되며 처음에는 일주일에 2회 정도에서 치료에 익숙해지고 혼자서 어느 정도 관리할 정도가 되면 일주일에 1회 정도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환자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그때그때 내원하여 환자가 운동해야 하는 강도를 컴퓨터 화면을 보고 느끼게 하여 혼자서 운동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게 하며 배변 관리에 미흡한 점들과 상황에 맞는 대처법들을 교육하게 됩니다. 또한 사용하는 몇 가지 약물에 대해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교육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나와서 그동안 상태가 어떤지, 불편한 점들이 있었는지를 의사와 치료사와 면담하게 되며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점들을 배우고 고치려 노력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후에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관찰 기간을 늘려
환자가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동안 치료가 미흡했던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격적인 강화 치료를 다시 시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실금의 개요 동영상에서 알아보았듯이 변실금 치료는 크게 식이, 배변 관리, 약물 치료, 바이오 피드백 치료, 수술적 치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이 배변 관리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좋은 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며, 변실금에서는 배변하기 편한 약간 단단한 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시 약물 치료가 병행이 되며, 이 정도로도 상당 부분 증상의 호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문이란 근육으로서 나이가 들어가며 점차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근육량을 강화시키려 운동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변실금 증상은 점차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실금이란 환자의 삶의 질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수 있는 재앙과 같기 때문에 근력 강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혼자서는 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바이오 피드백 치료는 이런 식의 다른 어떤 치료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운동 치료의 강도와 방법을 교육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배변 관리나 식이 관리, 약물 치료 관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 피드백 치료는 변실금이라는 질환을 이겨내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적 치료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언급하고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변실금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현재 괄약근을 수술하는 것은 손상 당시가 아니면 잘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효과가 낮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장 각광받는 치료는 천공신경조절술이라는 수술법입니다. 천골에 전극을 삽입하여 계속적인 자극을 주는 치료법으로, 이 또한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았지만 효과가 별로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 피드백 치료는 경미하거나 심하거나 변실금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변실금 환자의 바이오 피드백 운동 치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령은 아주 간단하며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변비가 심하지 않은 변실금 환자는 전기자극 치료와 케겔 운동으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운동 치료와 동반된 전기자극 치료는 변실금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전기나 자기장의 자극을 이용해 항문의 근육을 반복적으로 수축시킴으로써 오므라지는 느낌을 인지하게 하고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임의로 수축할 수 없는 내괄약근의 경우 자극을 이용한 수축을 반복하여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항문과 직장의 감각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은 항문뿐 아니라 골반저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 실시하게 되며 변실금 환자 치료에 가장 중요한 운동입니다. 환자는 항문 내에 전기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작은 플러그를 삽입한 상태로 똑바로 앉아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케겔 운동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골반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으로, 골반저 근육은 소변을 조절하는 괄약근과 자궁과 질을 지지하는 근육들, 배변을 조절하는 항문 괄약근을 포함하고 복부의 가장 아래쪽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근육의 집합체입니다. 약해질 경우 요실금, 변실금, 질 자궁의 탈출, 직장류 및 직장의 탈출, 항문 거근증 등 골반 항문통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케겔 운동은 골반저 근육을 강화시켜 이러한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치료입니다. 케겔 운동은 다양한 자세로 시행할 수 있으며 각각의 자세는
골반저 근육과 이 근육과 연관되어 작용하는 여러 근육들을 함께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오 피드백 시에는 항문 내 플러그를 삽입한 상태로 운동을 시행하기 때문에 똑바로 앉은 자세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케겔 운동의 장점 중 하나는 내가 하는 운동을 남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사용 중에 앉거나 걸을 때 등 언제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입니다. 위 그림은 다양한 항문 근육의 수축을 근전도로 체크한 것입니다. 항문과 골반적은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는 항문과 복부의 근육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항문을 강하게 오므릴 때 힘이 부족하게 되면 복부 및 엉덩이 근육, 다리의 근육을 함께 수축하게 되는데요. 이런 수축을 막고 항문과 골반만을 수축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쉽게 보이겠지만 환자분들의 반수가량은 이를 매우 어렵게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항문과 골반의 힘이 많이 떨어졌다는 증거죠.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해내면 본격적으로 항문과 골반을 강화시키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은 배에 얹고 케겔 운동을 시행하게 됩니다. 항문을 오므리는 동안 배에 얹은 손은 복부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느껴야 하며 동시에 가능하면 숨을 참지 말고 천천히 가슴으로 부드럽게 쉬어야 합니다. 조일 때는 5초에 걸쳐서 천천히 항문을 조여서 올려야 합니다. 이후 조인 상태를 15초에서 20초 정도 유지해야 합니다. 변실금으로 온 환자분들은 첫 번째 치료에서 상당히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5초 이상을 참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이 정도를 유지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점차 5초, 10초, 15초로 유지하는 시간을 늘리게 됩니다. 유지하는 동안 숨은 천천히 계속 쉬고 있어야 하며 복부 근육은 수축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골반만을 수축하는 운동을 바이오 피드백 치료기기를 이용하면 환자가 그 느낌을 모니터를 보며 반복해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항문에 힘을 푸는 것도 5초 동안 천천히 풀어야 합니다. 이후 다음 조임까지 10초가량을 휴식해야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지 않습니다. 약 20회를 한다면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리게 되며 하루 3번 이상 시행해야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TV를 보거나 운전,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걷거나 자전거를 탈 때 등 언제라도 할 수 있으니 본인의 일상활동에 자연스럽게 녹여서 장시간 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2-3달 이상 꾸준히 시행을 해야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며 피트니스나 요가 등을 통한 골반근, 복근, 하체 근육 강화와 동반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케겔 운동과 병행할 수 있으며 집에서 쉽게 앉아서 할 수 있는 골반근 강화 운동으로는 서서 골반적은 수축하기, 누워서 엉덩이 들며 골반근 수축하기, 가슴 열기와 골반근 수축하기, 골반근 이완과 수축을 함께하는 앉고 일어서기 운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서 골반적은 수축하기 운동입니다. 먼저 벽을 바라본 상태에서 양팔로 벽을 잡고 정렬을 맞추어 바로 섭니다. 다음은 괄약근을 조이듯 골반을 수축시키며 양발 뒤꿈치를 들어올린 후 약 3초간 정지하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음은 누워서 엉덩이를 들며 골반근을 수축하는 운동입니다. 매트에 천장을 보고 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려 줍니다. 꼬리뼈를 바닥에서 살짝 들어올린다는 느낌으로 골반을 아주 조금 천장 방향으로 밀어줍니다. 이후 골반을 수축하며 엉덩이를 서서히 들어올리는데 이때 엉덩이 근육도 같이 조여줍니다. 지나치게 엉덩이를 들어올려 몸을 둥그렇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내려올 때 어깨, 등, 엉덩이 순서로 바닥에 붙여주며 내려옵니다. 이번엔
가슴 열기와 골반근 수축 운동입니다. 우선 양발을 어깨 넓이로 하고 바로 선 후 날개뼈를 모아 양손을 등 뒤로 보내 깍지를 껴줍니다. 가슴을 열고 턱 끝을 천장 방향으로 향하게 하며 괄약근을 조여 수축해줍니다. 여성분들은 질을 수축한다는 느낌으로, 남성분들은 고환을 들어 올린다는 느낌을 주며 천천히 호흡을 하며 수축하고 이완하여 줍니다. 마지막은 골반근 이완과 수축을 함께하는 앉고 일어서기 운동입니다. 이 동작은 맨몸으로 해도 좋고 조금 부담이 된다면 의자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어깨 넓이로 발을 벌리고 발끝을 바깥으로 벌려 섭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빼고 호흡을 마시며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때 회음부의 이완을 느끼며 내려갑니다. 허벅지가 수평으로 되었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내려갔다가 천천히 올라오고 회음부가 다시 조여지는 느낌으로 힘을 주며 호흡을 뱉습니다. 중앙항해과의 바이오 피드백 치료는 이러한 전기자극 치료, 케겔 운동, 골반근 강화 운동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모든 방법은 증상이 좋아지고 환자가 익힐 때까지 수십 번을 반복하게 되며 환자들이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게 됩니다. 지금까지 변실금 환자의 바이오 피드백 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바이오 피드백 치료는 단순한 운동 치료가 아닌 치료자와 환자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교육과 관리의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더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며 변실금을 이겨내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케겔 운동의 경우 변실금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항문통이나 요실금 등도 좋아지게 할 수 있어 삶의 질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변실금, 부끄러워 마시고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